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있는 최정래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은 지역지구 등 현황과 중첩지정 불가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 소상은 연구 개요, 지역지구 등 지정 및 운영 현황, 중첩지정 불가 사례, 요약 및 제안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토지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공공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주 등장했던 토지의 공개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토지형 의 직간접적인 제한을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실천 수단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형 규제 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토지형 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통해서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지형 규제 개선 및 투명화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7건의 토지형 규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을 했고 이 중에 469건의 이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략 한 80%가 좀 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같은 이제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이나 행위 제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해제가 될 때 고시를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토지용 규제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지구 중첩에 따른 중복 규제 그리고 이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서 개선의 수요가 높습니다.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지구이 지정이 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토지용 규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주로 이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지역지구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에 따른 실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지구 등의 현황을 조사 및 점검하고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지구 등의 상호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올바르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지구 등의 발굴 및 정비에 기여를 하고 사례 중심의 연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지역지구 등 현황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사 및 분석을 실시를 했고 중첩 지정 불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간 논리적 관계성을 정의를 하고 사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토지용 규제 법에서는 지역지구와 관련된 평가 혹은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이란 해서 명칭과 관계없이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하거나 토지용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제한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역지구 등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과 개발법에서 이제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지구 등을 합쳐서 지역지구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지구 등은 토지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들어와서 지역지구를 신설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용 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와 그 행위제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행위제한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신설을 하거나 강화할 때도 토지용 그 지역지구의 지정과 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지역지구 등을 지정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그리고 행위 제한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이 이제 법령의 재개정이나 아니면 지역지구 등의 변동사항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요소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역지구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지역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가 나왔을 때는 각 부처 혹은 지방자치에 통보를 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그 115개 부처, 115개 관계법령에 따라서 총 335개 지역지구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순으로 이제 좀 많은 지역지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 성격상 보전과 더불어서 개발과 관련된 지역지구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부나 해수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관련된 지역지구보다는 보전에 관련된 지역지구들이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역지구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이제 그 토지용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2021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대략 한 320개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용규제 평가 및 심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용규제 보고서나 각종 기초자료를 제출을 하고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을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첩 지정 불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지정 불가 활용 데이터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 한국토지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국가 공간 정보 시스템,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 지역지구도, 연석지적도, 수치지형도, 도로명 주소 등의 데이터를 2020년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역지구 간 상호 중첩 지정에 불가능한 관계를 정의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필지 단위로 지역지구 등의 중첩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자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면적 자체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중첩되는 가격감만 추출을 하였습니다. 참조로 응도지역 공간적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 4개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포함 관계에는 하나의 지역은 여러 개의 지역지구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었고 두 번째 구성원의 관계는 이러한 그 세부 지역중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지구를 형성을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첩 지정이 가능한 관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 지역 간 중첩은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제 지역지구 간 상호관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 지역과 농업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 지역은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는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고 비도시 지역에서 이제 폐기물 처리 설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변구역과 소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중첩되면 안 되고 초지는 초지수송을 이제 도시지역 등에서 초지수송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중첩 지정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작성을 해보면 이와 같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표의 내용이 과연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사례 지역을 선정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도별 그 지역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이제 중첩 지정 불가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사례는 총 71곳이 발굴이 되었고 용도 지역과 농업진흥 지역 중첩 사례가 20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곳은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일대고 왼편 그림에 지적 편집도에서 빗금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중첩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형도 위에 다시 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과 농업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45곳에서 중첩 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포천시 윗동면 일대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빗금친 부분이 중첩된 곳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농림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리 해석상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본다라는 측면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제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법의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봐서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사례로 일단은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개발지원금 구역과 경기도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강 수분 구역의 중점 사례는 두 곳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발굴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길게 뒤근처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강을 따라서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지와 도시지역의 중첩 사례는 네 곳이 발굴이 되었고, 평택시 장안동 일대에서 지금 중첩된 뒷금 처진 이런 지역 지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 답사를 가거나 실종 면담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후에 평택시에 갈 일이 있어서 담당 지역지구 담당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역이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분석 결과가 맞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끝난 다음에 새로 지역지구를 지정을 할 때 그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발표 내용의 요약 및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규제법 제정 이후에 지역지구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토지용규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지구 등의 중첩 지정에 따른 토지용 규제 개선 효소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중첩 지정 불가 지역지구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는 지역지구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해서 중첩 불가 사례 지역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35개 지역지구 등이 지정 및 운영되어 있고, 중첩 지정이 불가능한 사례는 경기도에서 71곳을 발굴하였습니다. 실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상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비사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구를 수행하던 시기상 현장 답사를 통해 사례 지역에 대한 신청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고, 향후 이제 실효적인 연구를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시간 조금 남게 잘 발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최근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역지구와 관련된 건데, 영어로 하면 이제 조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시작된 조닝은 결국 흑백 분리라고 하는 아주 불순한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지역지구에 대한 GIS 분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이 저해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례 연구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거다. 이거를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걸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요. 네. 혹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경기도 이제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인 규제 방식인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지구제가 지정된 중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혹시 이거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던가 또 해보고 싶은 지역이 있다던가 향후 어떤 지역에 대한 연구를 또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도 지역이 다수의 지역지구 등이 지정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지역지구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를 선정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남권이라든지 영남 권역별로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권역별로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네,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